오케이.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말이죠. 어제 밤 8시에 말이죠. 제가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임차인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2년 계약을 했는데 1년이 지났는데 전세를 빼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다시피 현재 전세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세를 주고 있는 그 아파트도 현재 역전세입니다. 그것을 빼는 이유는 자기가 모시는 부모님이 요양원으로 모시는 바람에 일찍 나가게 됐다. 다만 중개수수료는 자기가 주겠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런데 역전세죠. 역전세. 전세가 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돈을 마련할 방법이 없는 거야.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오늘 보게 될 바로 2023년도에 실시하게 될 특례 보금자리 이론까지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정말 비참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12월 6일이고요. 우리가 항상 국토교통부의 보도자료만 보다가 모처럼 금융위원회 자료도 보게 됩니다. 보통 부동산은 대출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관계장관 회의라든가 이런 입장 발표를 볼 때 이 금융위원회가 항상 포함이 되어 있죠. 자, 오늘 보게 될 내용은 바로 보금자리론임에도 불구하고 이 앞에가 특례가 붙은 특례보금자리론입니다. 특례보금자리론. 보통 부동산 침체기일 때 보통 특례를 많이 적용하죠. 양도세 특례, 취득세 특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특례, 특별 규정을 발표를 해서 경기를 살리려고 하거나 뭐 대출을 용이하게 하거나 이런 조치를 취합니다. 현재 부동산 경기가 매우 안 좋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에서도 이 대출 부분을 손을 본 것 같습니다. 자,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은 항상 무주택자 분이신 경우에는 은행에서 대출 잘 해줍니다. 물론 LTV라든가 DSR 때문에 예전처럼 70% 가까이 해주지는 않지만 그나마 다주택자, 2주택자에 비해서는 대출을 잘 해줍니다. 문재인 정부 때 꽁꽁 묶어놔서 2주택 이상 3주택 다주택자들은 거의 투자라든가 거의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인데 무주택자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더 확장해서 현재 고금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율도 경감을 하고 그 다음에 무주택자라든가 소수에 집중되어 있던 이 대출 부분을 확대를 하겠다는 겁니다. 확대. 그 내용이 상당히 좀 파격적인데 내년 초에 아마 실시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발표한 자료만 읽어도 대충 어떤 내용인지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보시면 글로벌 통화 긴축에 따라서 현재 금리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가계부채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서 서민과 실수요자 부담 경감 확대를 위해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기존의 보금자리론, 우대형 보금자리론 여러가지 대출 제도가 있는데 다른 대출을 다 중단하고 이것으로 통합해서 단일화시켜서 대출을 운용하겠다 이겁니다. 보다 많은 차주, 돈 빌리려는 사람들의 금리 부담을 경감을 시키고 내년에 한시적으로 보금자리론에 통합해서 1년 동안만 전환대출, 적격대출을 시행하고자 한다. 그래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기존에 주택가격이 6억 이하인 경우에만 이 보금자리론 대출을 이용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9억까지 올리고 특히나 정부에서 내놓은 많은 대책들 LTV를 올려주니 많이 이런 게 다 씨알데기 없었던 이유가 DSR을 손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근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소득에 관계없이 이 대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대출 한도도 최대 5억까지 확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 구매, 대환, 보전 다양한 용도로 이 특례 보금자리론 대출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용이라고 하면 바로 전세보증금이죠. 담보물건에 대한 임차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이 대출금을 사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이 사용 용도도 제한이 되어 있었거든요. 자, 2023년 중에 실시 예정이었던 다양한 안심전환 대출이라든가 적격 대출 이런 대출 등은 모두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통합해서 단일화해서 대출 제도를 운영하겠다 이렇게 하고 적격 대출 취급을 중단하겠다 현재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기존 보금자리론에 기반한 단일금리 산정체계로 운영을 하되, 단일금리예요. 예를 들면 뭐 3.9, 4.5 또는 뭐 신용이 좋으면 4.1 초반대로 한다든가, 신용이 안 좋으면 뭐 5%로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고 뭐 4.3이면 4.3 이렇게 단일금리로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기존 방식대로 산정된 적정금리에서 일정 수준 인하한 우대금리를 적용할 예정이다.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받으신 분들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선 2023년 초부터 1년간 운영한 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례 보금자리론입니다. 세부적인 시행 일정이라든가 금리 등은 은행이 준비되는 대로 다시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금자리론 통합운용계획, 주택가격은 9억 원까지, 대출 한도는 5억 원까지, 소득 한도 DSR은 없애버렸다. 기존에는 뭐 소득이 1억 원이 넘으면 안 한다, 대출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7천만 원, 부부 합산 하면 뭐 7천만 원 훌쩍 넘잖아요. 웬만한 집안은. 이 대출을 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웠는데, 특례 보금자리론에서는 이 소득 한도도 없애버렸다. 금리도 이렇게 뭐 3.8에서 4.0, 뭐 4.25에서 제각각이었는데, 단일금리 4.3이면 4.3 이렇게 단일금리 체계를 유지하겠다. 차주 유의사항을 보면 대출을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적용금리, 신청 자격 등이 변하는 만큼 적용되는 제도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란다. 빨리 할수록 좋겠죠. 왜냐하면 현재 미국이 금리를 2023년도에도 0.5% 인상할 거라고 이미 예고를 했잖아요. 따라서 신청하실 수 있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올해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이용 가능한 차주는 내년에 대환용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시 현재보다 대출금리가 상승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에 금리가 더 오를 것이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죠. 그간 누적된 시장 금리 상승으로 인한 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이 연말에 예정된 만큼 보금자리론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미리 신청해라. 자, 신청하는 방법은 각 은행별로 앱을 깔아서 거기에 신청하면 되겠다. 기존에 우대형 안심전환 대출하신 분들도 이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전환할 수 있죠. 금리가 높은 것을 고정형 이율로 대출을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자, 간단히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은 일단 국민은행 시세 기준으로 9억 원 이하입니다. 9억 이하. 국민은행 시세입니다. 그리고 9억 이하는 소득 수준을 따지지 않고 DSR을 적용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이 DSR 때문에 뭐 LTV니 이런 걸 아무리 허용을 하고 확대를 한다고 해도 의미가 없었죠. 그 다음에 체증식 분할 상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이자만 상환하면 되기 때문에 매달 납부하는 상환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존에는 원리금 상환해가지고 원금하고 이자랑 같이 냈는데, 이 특례 보금자리론은 초기에는 이자만 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다주택자에게도 대출을 해줄 것인가, 이게 저로서는 상당히 궁금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 기사, 이 특례 보금자리론과 관련한 신문기사를 찾아봤거든요. 거기에 금융위 관계자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다주택자에게도 해줄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했는데, 일단은 관계자의 말이고 이 보도 자료에는 명확하게 다주택자에게 해준다는 말이 없어서 아직은 좀 확신할 수 없겠지만, 현재 이 특례 보금자리론이 전세 보증금, 임대차 보증금 반환용으로도 용도를 쓸 수 있게끔 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을 받으셨던 분들, 고금리로 받으셨던 분들은 이 특례 보금자리론 단일 세율의 금리 4%대 이자로 대출 전환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은행하고 상담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이 대출을 받은 사람이 중도에 상환을 할 경우에는 보통 중도 상환 수수료가 1%에서 2%까지 많은 금액을 상환 수수료로 내게 돼 있는데, 중도 상환 수수료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상당히 특례자가 들어간 이런 제도들은 최대한 공부를 하고 활용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다주택자에게도 대출해 줄 것인가, 한번 관련 기사를 보면 이런 내용이었죠. 자, 여기 타이틀 제목이 대출 규제를 풀어서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겠다. 보금자리론 대상을 9억까지 한시 상향, 1년 동안만 한시 상향하겠다. 이 특례 보금자리론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12월 15일이고요.
기사를 밑으로 쭉 내려다 보면 이 금융당국 관계자, 이 금융위 관계자겠죠. 이분의 인터뷰 내용이 기사의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달부터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주택담보대출이 허용이 됐지만 무주택자와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부의 1주택자, 그러니까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게만 해당됐던 그런 대출이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크지 않았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허용된다면 지금보다 대출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다시 말하면 이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도 허용을 할 것 같다. 현재 이런 뉘앙스로 금융당국 관계자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은행 관계자는 이미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를 넘어선 상황에서 실수요자든 다주택자든 빚을 내서 추가로 주택을 구매할 여력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보다 대출 금리 부담을 완화해주는 정책이 효과적일 것이다. 물론 이 다주택자들이 이 빚을 내서 집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저같이 전세보증금을 빼주기가 힘든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출을 이렇게 해주시면 보증금을 빼주는데 물론 금리는 높겠지만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 특례보금자리론이 다주택자에게 적용될지 안 될지가 지금 현재 최대의 관심사인데, 여기 보시면 금융위 관계자가 다주택자에게도 적용된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어서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금융위에서 기존의 보금자리론을 확대 적용해서 2023년 단 1년 동안만 부동산 침체 분위기 감안해가지고 특례로 기존의 적격 대출부터 해서 다양한 대출 제도를 통합해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단일화해서 운영한다. 그리고 여러가지 특례를 적용해서 대출을 확대하겠다. 현재 이런 정책 발표를 같이 한번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이 특례보금자리론 은행에서 한번 상담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